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유럽연합 EU 정상들이 인권과 안보 등 중국과 관련한 모든 사안에서 긴밀한 협력을 다짐했습니다. 정상들은 또 모든 권위주의를 거부하고 공동의 안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제재에 대한 협력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첫 소식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럽을 순방 중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5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미국 EU 정상회담을 가진 뒤 인권 문제 등 중국에 대한 공동 우려 사안과 관련해 양측이 긴밀한 협력과 협의를 지속한다는 내용의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정상들은 특히 신장 위구르 자치지역과 티베트에서 계속되는 인권 유린, 홍콩의 자율성과 민주적 과정에 대한 훼손, 경제적 억압, 허위 정보 확산 등을 공동 우려 사안으로 명시했습니다. 정상들은 이어 동중국해와 남중국해 상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현재 상황을 바꾸고 긴장을 확대하는 어떠한 일방적 시도에도 강력히 반대하는 한편 타이완 해협의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중국 타이완 양안 관계의 평화적 해법을 독려한다고 밝혔습니다. 정상들은 이와 함께 기후변화와 비확산, 특정 지역 문제에 대해서는 중국과의 건설적 관여를 조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법치주의와 민주적 가치를 기반으로 한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을 위해 협력하고 지역의 안보와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정상회담에 앞서 EU와 좋은 관계가 미국의 이익에 도움이 된다며 자신은 전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다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We are committed. We have never fully left, but we're reasserting the fact that it's overwhelming the interes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to have a great relationship with NATO and with the EU. I have a very different view than my predecessor did. 정상들은 또 전 세계 모든 형태의 권위주의를 거부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약화하는 환경을 만들려는 독재자들의 시도에 저항한다며 공통의 외교 정책과 안보 목표를 추구하기 위해 제재 이행에 대한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미국 EU 정상들의 공동 성명에는 북한 문제 등 한반도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EU 집행위원회 외교안보 담당 대변인은 최근 VOA에 미국과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CVID와 인권 존중 증진이라는 목표를 공유하고 있다면서 북한 문제와 관련해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와 자주 접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The European Union and United States maintain frequent contacts in regard to North Korea, including discussions after the completion of the US policy review. We also stand ready to support new diplomatic processes. 정상들은 이어 러시아가 부정적인 행위와 유해한 활동을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고위급 대화를 신설해 러시아에 대한 공동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유럽연합 정상들과 회담을 마치고 스위스 제네바로 이동한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순방 마지막 일정으로 16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을 개최합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데니얼 크리튼브링크 미국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 지명자가 비핵화 목표 달성을 위해 미국과 국제사회 대북 제재를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바이든 행정부의 한반도 비핵화 목표에 맞춰 실용적이고 잘 조율된 접근법을 취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 인준청문회에 출석한 데니얼 크리튼브링크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지명자는 북한 정권에 압박을 가하는 데 있어 제재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느냐는 크리스 벤홀른 상원의원의 질문을 받았습니다. 크리튼브링크 지명자는 제재의 중요성과 함께 실질적이고 잘 조율된 접근법을 강조했습니다. Biden-Harris administration is committed to th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And if confirmed, I would support an approach that relies both on sanctions enforcement and deterrence, as well as a practical, calibrated approach open to democracy. 크리튼브링크 지명자는 특히 지난해 발효된 대북 제재 강화 내용에 오토엄비어 대북 은행 업무 제한법, 이른바 브링크 액트와 제재 체계를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할 것이라면서 제재는 비핵화 목표에 매우 중요하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I do agree
enforcing the sanctions regime with tools that we have, together with UN tools, I think is vitally important to the denuclearization goals that we have. 크리튼 브링크 지명자는 인준이 통과되면 자신은 6개 우선순위에 집중하겠다면서 동맹 협력국과의 관계 재활성화와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에서 우위 선점과 북한의 핵 미사일 프로그램으로 인한 위협 감소를 각각 1, 2, 3순위 과제로 꼽았습니다. 중국 문제에 대해서는 가장 큰 지정학적 시험대라며 강경 대응을 예고하면서 이를 위해 한국, 일본 등 동맹과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I support approaching the PRC from a position of strength by working with allies and partners, engaging with international organizations, standing up for our values, and investing in our diplomatic and military capabilities and the American people. 상원 외교위원회에서는 브렛 홈그랜 국무부 정보조사 담당 차관보 지명자에 대한 청문회도 동시에 열었습니다. 홈그랜 지명자는 미국이 처한 여러 위협을 거론하면서 중국, 러시아, 이란과 함께 북한을 포함시켰습니다. 밥 메넨데즈 상원 외교위원장은 지명자들에게 북한 문제에 대한 임무를 상기시켰습니다. 메넨데즈 위원장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잘못된 대북 정책으로 더 강해진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압박과 도전을 국무부 지명자들은 책임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뷰이 뉴스 함자입니다. 리오노르 토메로 미국 국방부 핵 미사일 담당 부차관보는 북한은 계속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개발 배치하면서 불안정을 야기해 동아시아의 안보 환경을 변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토메로 부차관보는 15일 미국 하원 군사위원회 전략군 소위원회에 출석해 이같이 지적하고 미국 국방부는 적성국이 미사일을 발사하기 전에 무력화시키는 이른바 발사 왼편 전략을 미사일 방어 역량과 함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청문회에 함께 출석한 존 힐 미사일 방어청장은 미사일 방어 체계와 관련해 패트리엇과 사드의 통합 시험이 올해 마지막 단계에 들어섰다면서 향후 지휘통제센터를 통합하는 합동 전영역 지휘통제 사업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UN 인권기구가 북한 내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 규명과 이에 대한 법적 절차를 위해 총 3,800여 건이 넘는 자료를 전자식 이디스커버리 보존소에 추가 저장했다고 밝혔습니다. UN 인권 최고대표 사무소는 최근 발표한 2020 인권 보고서에서 지난해 UN 인권기구가 북한 내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 규명을 보장하기 위해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며 핵심 정보와 증거 보존이 최신 이디스커버리 소프트웨어를 통해 개선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디스커버리는 소송이나 조사를 위한 법적 절차와 검토 등을 위해 증거 자료를 전자화하는 것으로 보고서는 약 3,830건에 달하는 개별 파일이 이디스커버리 보존소에 추가됐으며 여기에는 인터뷰와 보고서, 청원서, 위성사진, 지도, 소송 문건, 영상과 음성 기록물 등이 담겨 있다고 밝혔습니다. UN 인권 최고대표 사무소는 또 시민사회단체들과 탈북민들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인권 문제가 포함될 수 있도록 국제 파트너들과 다양한 노력을 펼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랜섬웨어 해킹이 영국 등 전 세계의 가장 큰 사이버 안보 위협이 되고 있으며 북한을 비롯한 악의적 사이버 위협국들이 전략적 우려 사항으로 남아있다고 영국의 정보기관 수장이 밝혔습니다. 영국 정보통신본부 산하 사이버 안보센터의 린디 캐머런 센터장은 14일 영국의 민간 연구단체인 합동군사연구소가 주최한 세미나에 참석해 랜섬웨어 공격자들은 단독으로 존재하지 않고 악의적 국가에 의해 활성화되면서 세력을 키워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중국과 러시아, 북한, 이란 등의 국가가 지난 몇 년간 해당 분야에서 일정한 존재감을 보여왔다면서 이들은 악의적인 전략 위협으로 여전히 남아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캐머런 센터장은 또 최근 미국 최대 송유관 업체에 대한 랜섬웨어 공격 등을 거론하면서 영국을 비롯한 전 세계 개인과 기업들에게 랜섬웨어가 가장 큰 사이버 위협으로 떠오르고 있다며 이들의 악의적 행위에 대해 영국 정부 당국은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